개장 전 글로벌과 국내 이슈를 통해서 시장 전략 꼼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솔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네. 유가 전망, 지금 9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석유 재고 부분이 지난주에 200만 배럴 감소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17만 5천 배럴 감소보다는 큰 폭으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WTI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미국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지금 뭐 아시겠죠? 100불에서 150달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고 또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과정에서 했던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는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지금 잘 전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 제재가 감소하게 되면 유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 보시면은 리그 카운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2018년, 19년 때 거의 830개까지 올라갔었던 이 시추하는 그 수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500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투자를 하면 저 수를 훨씬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유가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가는 뭐 큰 폭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석유 관련주를 다 뭐 계속 사야 되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에너지 비중을 글로벌 투자 비중의 한 25%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가의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XOP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요. PER이 8배밖에 되지 않고요. ROE는 지금 2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36.7%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25% 투자한다면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80%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번에 뉴욕에 그 연금 펀드가 상당히 많은 돈을 셰일가스에서 회수를 했어요. 네. 그만큼 유가가 높이 되니까 이걸 회수를 하고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발표된 엠페즈 에너지의 실적 잘 따라서 나왔죠.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12% 급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가 어저께 오늘 아침 종가에 거의 3에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의 흐름은 지금 수준에서 좀 갇혀 있는 건가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 가치는 사실은 65에서 75달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원래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게 뭐 기억하시죠? 유가 마이너스 간 적도 있잖아요. 네, 선불로서. 맞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감당해내기 어려우니까 유가 예측을 하시는 것은 좀 쉽지 않고. 쉽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가 ETF 자체적인 이제 그래서 매력도를 매력도는 봐주신 있는 거고, 거죠. 네. 그래서 유가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상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관련주 실적 호조로 급등해 나왔는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까지 넓혀보자. 신재생 관련한 종목도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어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폴레가 가격 전가를 하면서 또 호실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가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왜 미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만 중요한 점은 실적이 뒷받침되면 빠지질 않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의 어떤 펀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79%, 8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게 100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저 정도로 낮은 가계부채 비율이라면은 미국의 소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가계 저축률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코로나19 때 26.6%까지 치솟았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9% 수준이라는 것은 과거의 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은데 지금 가계 순자산 가치가 GDP의 640%란 말이죠.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대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펀디멘탈이 뒷받침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주 같은 경우에 치폴레 뭐 이런 회사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주인데도 보시면 성장주 같아요. PER 보시면 45배, PBR이 15배입니다. 네, PSR이 네. 지금 PBR로 더 있는데 PSR이 4.8배고요. ROE가 46%.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저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주도 PSR이 지금 4.8배인 거죠. 네, 4.8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저거는 성장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영업 마진율이 2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요즘에는 실적을 보면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 또 디즈니가 지금 7.5% 급등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이것이 가격 전가로 소비는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라면 이 펀더멘탈이 변동성 있는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선영 대표와 함께 국내 뉴스 살펴봅니다. 우리 위메이드 역대급 실적에도 시간의 하한가 이 이슈 짚어봐야죠.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실적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장영국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 따지고 놓고 보면은 뭐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5.9% 증가했고,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위믹스를 팔아서 나온 매출이 2,254억 8,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찍힌 전체 매출의 63%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없으면은 지금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어저께 시간 외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특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체 매출에서 위믹스의 현금을 빼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9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어닝 쇼크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위믹스의 현금화 매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일회성 매출이에요. 이에 따라서 근데 이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에 유동화시켰던 그 자금들을 이번 한 번에 넣었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믹스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컨퍼런스 콜을 봤던 이유가 위믹스 논란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커버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건 뭐냐면 위믹스 가격이 $200에 도달할 때까지 매 $10 상승마다 물량의 1%를 소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적으로 한 20% 소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최고가가 $24 수준인데 그럼 한 2% 정도 소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위믹스 가격이 9,7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표가 200불까지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표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어제 윗골이 마감했고요. 시간 외 하한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위믹스 가격을 제외하고 매출을 제외하고 나면은 어닝 쇼크에 가깝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미가 좀 없는 소각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뭔가 좀 깔끔한 계획을 발표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시장의 어떤 그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시간 외에 하한가 잔량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갖다 해서 이게 시초가로 하한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초가 형성 이후에 오늘 초반에 한 10시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분위기를 보셔가지고 타이밍을 좀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000원 선인데 우리 돈으로 24만 원이 될 때까지 그 소각 계획을 네. 발표하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좀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도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오늘 10시 전후로의 그러니까 지금 개장하고 나서의 그 흐름을 위메이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편입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MSCI 지수 하면은 미국계 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펀드 운용 자금이 이거를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 표현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매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편출이 되게 되면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가 일단 현재 상황 봤을 때 주가 밸류가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좀 많긴 합니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수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로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을 내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드리면 당장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시간을 좀 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기 눌리면 그냥 조금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두 기업보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조기 편입이 확정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8일까지 2조 4,925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1년간 외국인들이 전체 매도가 3조 4,847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한 71% 수준이 나와서 지금이 무슨 금융위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사실 성장주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MSCI 근데 사실 이걸 봤을 때 MSCI 이머징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올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소 기업인데 왜 코스닥까지 영향을 주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수 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인덱스 전체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 집중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부터 이제 물적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수급도 망치고 MSCI 요것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 같은 그런 원래 컸었던 비중 기업들의 매도를 해서 또 여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의 또 수급이 좀 불리했던 부분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짚어주셨습니다. 짧게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자, 다들 실적을 안 보셨잖아요. 계속 인플레이션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실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을 판단하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실적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비 쪽이라든지 유통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대표의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네, 전 투자 전략을 빌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물적 분할과 소각쇼는 이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선 이제 후보자들도 네. 이 언급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제재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또 하루빨리 이런 부분 또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